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단 점거 내란 수계 오늘 퇴거하셨습니다. 방 빼는 날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보면 5년 동안 명예롭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지금 다시 뭐 퇴임하는 줄 안다. 이거 그냥 아니에요. 무단 점거를 4월 4일부터 약 일주일간 무단 점거했던 불법 저질렀던 범죄자예요. 그쵸? 내란 수괴입니다. 그 내란 수괴 옆에 사실상 죄송합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수괴 커플, 수괴 커플이 옆에 있다가 그냥 쇼하다가 간 거예요. 응? 근데 저는 오늘 이런 태거쇼 할 때 여러분들 박수를 쳤어요. 브라보! 역시 너는 역시 엑스맨이야. 윤석열 역시 엑스맨이야. 졸라 멋있어. 내가 이러니까 윤석열. 얘는 엑스맨이에요. 왜 엑스맨인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있는 주접은 다 떨고 갔어요. 아니 오늘 있는 주접은 다 떨고 가고 어디서 꽈잠바 입고 와갖고 학생들 그 앞에다가 그냥 어떤 새끼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졸라 유치해. 그쵸? 나는 이게 제일 웃겼어. 어서 뭐 MKGA 이게 옛날에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도람프가 했던 짓인데 야 도람프는 대선을 당선이라 이 새끼는 퇴출되는 새끼가 Make Korea Great 요거는 왜 쳤으시고 난 요게 제일 웃겼어. 요 누가 모자를 주니까 덥석 받았어갖고 너랑 도람프는 새끼야. 도람프는 당선이라도 돼갖고 파면된 새끼가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박수를 쳤어. 어유 어떤 새끼가 준비했는지 몰라도 참 눈물나게 애들 잠바 입혀갖고 거기 줄 세워놓고 참 니네 수준이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열받는 것도 있었죠. 이거 어떻게 보면 관저 태거쇼 태거 퍼레이드 손 흔들고 지랄하다가 참나.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끼리는 방송인들이야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왜 쓰냐? 파면된 새끼한테 왜 꼭 대통령이라는 그 호칭을 붙여야 돼? 응? 그냥 윤석열이야 아니면 윤석열 씨야.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윤석열 전 대통령 벌써 이렇게 호칭을 쓰고 지랄이야? 응? 그냥 윤석열 씨야. 그리고 뭐 사저? 내가 제일 열받는 게 이거야. 언론들 정신 차려. 윤석열 부부 서초동 사저? 야 그냥 지 집구석 간 거야. 응? 이 새끼가 무슨 사저야. 아파트 그냥 지 집구석으로 들어간 거야. 응? 여러분들도 무슨 사저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냥 지 집구석 들어간 거예요. 뭔 거지 같은 새끼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도착 지 집구석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은 진짜 이건 지금 해야 할 일이 자숙이나 중요한 거는 너는 그냥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잖아. 앞으로 검찰 조사, 재판 그런 거 나그네 새끼가 무슨 곧 구속될 놈들이 저게 뭐가 여러분들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참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퇴거하면서 나라 위에 새길 찾겠다. 나라를 위해서 새길을 찾겠다. 국가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별 그지 풀 뜯어먹는 소리. 나라를 위해 새길 찾겠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국힘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가 세기를 찾겠다. 뭐 이런 별로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상조치 후 미래 세대가 자유 가치 인식해서 다행이다. 너 때문에 인생 조진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냐? 어? 너 때문에 서부지법 때려부셔갖고 10년 안에 못 나오는 젊은 애들이 몇 명인 줄 알아? 미래 세대가 저는 이거는 올바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때문에 미래 세대가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 추운 겨울에 키세스 부대라고 하면서 정말 이 계엄령이라는 게 진짜로 역사책에서만 보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저항하는 걸 보고 저는 그래 윤석열이 진짜 우리 민주주의 상교육 시켜줬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얘는요 비상계엄 조치 후에 미래세대가 자유가치 인식해서 다행이다 이거는요 비상계엄을 끝까지 정당화하는 놈이에요. 응? 좀 정신들 좀 차리시고 3줄 이상 쓰지 말라면 쓰지 마. 그 다음에 반성 1도 없는 윤석열 이런 얘기를 해요. 전환길이 불러다가 나는 감옥 가도 상관없지만 청년들은 어쩌나 너나 니가 까림이라 해 이 등신아. 응? 니가 감옥을 가든 뒤지든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청년들 너 때문에 인생 조진 사람들이 더 많아.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뭐 요까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층 분석 시작하자마자 계속 윤석열 태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취향에 맞춰서 제가 비판을 세게 해준 거예요. 저는 사실 윤석열이가 이번에 태거쇼 퍼레이드를 하면서 간 거를 보고 박수를 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야, 그냥 국힘당 대선 후보들 앞이 깜깜하겠구나.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활개를 치고 윤석열이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요 이번 대선은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의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윤석열이 자꾸 부각되고 이제 여러분들 대선 53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딱 이제 내가 왜 좋아했는지 알겠죠? 대선이 53일 남았는데 윤석열이가 관저 정치한다, 사저 정치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나오고 그 윤석열을 국힘당 경선에 끌어들여갖고 경선에서 이용해갖고 본선에 진출하려는 이런 내란 세력들이 활개치면 활개칠수록 이번 대선 구도는 국힘당 후보 대 이재명의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 이재명의 선거가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친 거예요. 더 설쳐라. 더 설쳐라 윤석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초췌한 모습에 지지자들을 향해서 고개 숙여서 인사 한번 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또 동정표가 가요. 동정표가. 그쵸? 박근혜 때는 불쌍하게 조용히 나갔잖아.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차에 타갖고 이렇게 가면요 사람들은 동정표가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막 거의 어퍼컷 세러머니만 안 했지 막 이 지랄 떨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중도층들 탄핵 찬성률이 70%였는데 야, 쟤 뭐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힘당 대선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국힘당 컷오프가 이제 4명까지 1차 컷오프잖아요. 그럼 전부 윤심팔이를 한단 말이야. 그럼 국힘당 대선은 누가 탄핵을 반대했냐 이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거는 누가 나중에 홍준표가 됐든 오세훈이 됐든 나경원이 됐든 누가 됐든 본선에 오르면 나경원 대 이재명의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의 대리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선거 제가 뭐라 그랬죠? 구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거는 구도.
그 다음에 누가 더 치고 올라오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나는 오늘 딱 보면서 야 끝났구나. 선거가 끝났구나 이미. 이 구도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냥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만약에 쌍권이 사퇴를 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딱 들어와 갖고 대국민 반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과 선긋기하고 거리두기로 하면 우린 긴장을 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오늘 딱 이걸 보면서 더 설쳐라. 한 20일만 더 설쳐줘라. 윤석열 파이팅. 김건희 막 그냥 뭐 짠이난 쏴막 태버리 치고 돌아다니고 막 동영상 공개되고 막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막 이제 유출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터질 일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가 앞으로 터질 일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막장 정치를 하다가 퇴거를 하면요 비화가 계속 나옵니다. 비화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비화가 나옵니다. 그 비화가 뭐냐? 바로 김건희가 장갑차, 기갑차를 한번 몰아봐도 되냐? 그거는 안 된다. 군용 장갑차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옆에 돌면서 오빠 달려! 하면서 막 이제 장갑차로 관저를 막 돌아다녔다. 이거 뭐냐? 지금 거기 관저에서 운전병을 하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다 새는 말이잖아. 앞으로 무슨 얘기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응? 진짜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런 말들이 왜 나왔어? 55 경비단에 복무 마치고 자기 군 생활 마치고 나온 사람이 다 증언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별게 다 나와요. 거기 안에 있었던 비화, 술만 처먹으면 뭐 했다 이거부터 다 나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야 이 구도가 여러분들도 느낌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같잖아. 저쪽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도 국힘당은 아직도 윤석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다 체감으로 느끼잖아. 그럼 이번 선거가 아직도 윤석열 대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 구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윤석열은 국민에게 파면된 범죄자가 돼버렸고 이재명 당대표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제들더라는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계속 끝까지 가면 그냥 보나 말아요. 제가 보면 아마 역대 최고의 그 많은 차이로 선거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국힘당 대선 후보들 조금씩 얘기를 할게요. 도라이들만 있어요 여기. 제가 이 정당은 진짜 도라이들만 있는 게 이철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휴가를 내고 대선 후보 도전하는 새끼는 또 처음 봤습니다. 지사직을 던지시든가 또 지사직은 아까워서 못 던지니까 휴가를 내요. 휴가 중에 대선 도전하는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야? 지금 이철우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산불 났잖아 경북에. 걷다가 골프장 짓지 리조트랑. 이런 미친놈들이 도정을 운영하니까 나무가 불탔으면 어떻게든지 그 살림을 회복하고 다시 나무를 심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불이 홀라당 나무를 태웠으니까 거기에다가 골프장이랑 리조트를 짓지. 이거 인간이야? 응? 이런 것들이 인간이냐고. 응? 야, 난 진짜 브라보! 이런 대가리를 굴리는 자체가 니들은 점점점 해산 정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제일 솔직히 저는 사실 정치 분석가잖아요. 정치 분석가다 보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오늘 윤석열 퇴거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화났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아까 브라보 했다 그랬잖아. 이유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그쵸? 저는 정치를
무조건 이번엔 이겨야 되니까 선거 관점에서 윤석열 태거의 모습을 보였는데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막 열받고 저 새끼 저러는 거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박수를 쳤다는 게 윤석열이 활개치고 내란 세력들이 활개칠수록 이번 대선은 저들은 이번 선거에서 계엄령을 지우고 싶어 하는데 내란 세력들이 계속 설치면서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 그리고 이재명 대 윤석열의 선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봤다. 저는 오늘 사실 누가 나를 웃겼냐? 나국상. 나경원의 대선 출마. 제가 여러분들 나경원 대선 출마 제일 먼저 점친 게 접니다. 기억나세요? 제 방송에서 남들은 다 나경원 대선 후보라고 안 생각할 때 야 나경원이가 판사 출신에 적어도 제가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는데 제가 저렇게 앞장서서 탄핵 반대를 외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나경원이가 탄핵 반대를 외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저렇게 설치냐. 저거 대선 나가려고 한다. 거기에다 제가 말했어요. 김문수랑 나중에 단일화할 것이다. 저 얘네들 이 스토리를 써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나경원이 대선 출마하잖아. 응? 지금 보면 그러면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나경원은 왜 윤석열에게 윤석열에게 선택받았을까?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경원 남편 김재우가 판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형사재판을 앞둔 나경원이 아닐까. 그쵸. 형사재판을 앞둔 나경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경원 남편이 김재호 판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나경원은 왜 오늘 날 웃겨줬을까?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뭐 대선 출마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대. 응? 미친 거 아니냐? 야 대통령 후보는 적어도 말이라도 국민통합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웃었어. 응? 아니 그래도 대선 후보잖아. 대선 후보면 그래도 국민통합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거든?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대. 뭐지? 얘 뭐지? 얘 뭐지? 윤석열 그냥 계엄 담화를 그대로 읽은 거야. 저는 지금 계엄령 선포는 반국가 세력들이 나라를 지금 잠식했기 때문에 나 윤석열 계엄 담화문 보는 줄 알았어. 그쵸? 이거 뭐지? 그러더니 뜬금없이 1년 내에 차체 핵무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란부가 이 얘기 들으면 뺨때기를 그냥 한 대 나경원 때릴 거 아니야. 민감 국가까지 지정됐는데 안 그래요? 민감 국가까지 핵 문제 때문에 지정됐는데 1년 내에 자체 핵무장을 하시겠대. 해라. 이게 요거 갖고 나경원이가 오늘 나를 웃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 나경원이가 제2의 6.25 전쟁이래요. 제2의 6.25 전쟁. 제가 그저께 심층분석에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죠. 지금 국힘당이나 이쪽에서는 체제 전쟁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거기에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제2의 6.25 전쟁. 즉 아스팔트의 극우들 나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맛이가. 근데 나 제일 웃겼던 거 이겁니다. 저를 토착 외구 나 아베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것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알아. 지가 토착 외구고 나 아베라 그런 거 나 아베라고 하는 지 입으로 이 얘기를 해.
이거를 반국가 세력들이 만들었대. 나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 저를 토착외구 나 아베로 만든 것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응? 여러분들, 나경원이가 토착 외구 소리 듣는 것은 힐튼 호텔에서 예전에 그 외왕 그 뭐죠? 그 외왕 놈 있잖아. 그 외구 왕 그 뭐냐 그 생일 잔치에 거기에 지가 참여하다가 딱 걸렸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참여했다가 걸려갖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베, 토착 외구 이런 소리를 들은 거고, 아직 별명 많은데 좀 모르는 게 있네요. 나빠루 이런 건 모르나 봐요. 그렇죠? 이게 언제 일이냐면 여러분들 그 2004년이에요. 2004년에 이게 얘는 여러 번 갔는데 2004년 자유대 창설 50주년 행사인가 거기에 참여했다가 걸려요. 이게 힐튼 호텔에서 했었던 거거든. 2004년에 힐튼 호텔에서 자유대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거기에 어떤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때 걸렸는데 기자들이 여기 어떻게 자유대 행사에 왔냐라고 기자들이 막 집요하게 질문하니까 뭐라고 별명했는데 무슨 행사인지 몰랐어요. 이 지랄을 떨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토착외구 나베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랬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또 나베로 굳혀진 게 뭐냐면 2019년 3월에 나경원이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뒤 반민특위 아시죠 여러분들?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됐다.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들이 분열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베가 됐던 겁니다. 토착외구. 그 다음에 확실히 이제 쐐기를 박는 일이 있었어요. 2019년에 나경원이가 국회 운영위원이었거든. 그 당시에 전체 회의에서 우리 일본이 이랬어요. 우리 일본. 우리 일본? 너 외구. 그렇게 된 거야. 이제 쐐기를 막았죠. 우리 일본 아리가또 원자폭탄 히로시마 좆데스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일본이라고 했었어. 방금 제가 유창한 일본어 실력 어때요? 저는 어디 가서 그 일본인들과 늘 프리토킹을 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창피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일본인들과 만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원자폭탄 히로시마 좆데스네. 우리 와이프가 창피하대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하시는 분들 공중파 나간다고 김건희 여사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니? 그냥 김건희 씨, 윤석열 씨 해도 돼. 씨가 존칭이야. 응? 무슨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드디어 여러분들 김건희의 나라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김건희의 나라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김건희 정권 3년이 남긴 것은 혼란과 아수라장, 나라가 길을 잃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장갑차 태워달라는 년, 해군 함정에서 파티하는 년, 이런 년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마포대교 순찰하는 년, 전 누군지 얘기 안 했습니다. 김건희의 집권 3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요거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얘기 좀 할게요. 한덕수가 지금 헌법재판관 지명 이 헌법소원을 지금 받아들였죠. 심판 회부 결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 회부 결정. 심판 회부의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처분 사건은요 5명만 찬성해도 인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좀 달라요. 뭐 대통령 파면이나 국회 국무위원들 파면 이런 걸 탄핵할 때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파면이 되지만 이런 가처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5명만 찬성을 해도 가처분이 인용이 됩니다. 이 심판 회부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주심 재판관은 40여기인데 원래 이런 가처분 사건들은 주심 재판관이랑 몇 명만 이걸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심판 회부 결정을 한다는 건 전체 헌법재판관 9명이 이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덕수 탄핵이 아니라 한덕수가 했던 건 월권행위, 제동을 걸수, 효력정지 심리, 속도 내고 있다. 바로 이 사건을 배당을 했다. 주심은 40역. 그리고 다음 주쯤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제가 보면 가처분 인용이 커요. 5명만 찬성을 해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중간에 어제 최기상 의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된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윤석열 탄핵 새로운 정권 딱 올라오면 그 다음에 이제 국힘당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 분명히 민주 진영에서 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좀 법률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니까 위헌 법률이 아니라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 즉 5대 5래요. 해산 당할 수 있는 확률 5, 해산 안 당할 수 있는 5. 그래서 장담을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난 진짜 지금 지나고 나니까 한동훈은 그때 국회에 들어오라 그랬잖아. 그게 가장 결정적인 실수야. 그 당시에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었거든. 적어도 당대표급이잖아. 당대표는 윤석열 계엄에 반대를 했다라는 명분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민주당이 뭐하러 저런 인간 말종들을 그때 뺐지도 아닌데 여러분들도 이해해서 저쪽에서 만약에 그때 당대표였던 한동훈이는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까지 들어갔었다. 이게 걸리는 거야 이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의원들이 지금 뭐 내란 선동하고 준동하고 이런 것들은 의원들의 행동이지 정당의 개별 사안이지 정당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선거버리면. 그럼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논란이 있겠죠. 당 대표가 본회의장까지 가갖고 탄핵 계엄령 해제에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될 것이 정당 해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이건 정치 재판이라는 거야. 이게 정치 재판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추경호가 원내대표지 당대표는 아니잖아. 근데 추경호는 안 나타났다 그래갖고 뭐 그건데 국힘당에 누군가는 갔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훌륭한 헌법재판소장 2명을 임명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6대 3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힘당이 그 이후에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함으로써 서부지법 폭동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이건 정치 재판이니까 할만하다는 거지. 그쵸?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정치 재판이니까 5대 5로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설치면 설칠수록 지금 윤석열 파면 후에 국힘당의 지지율이 무려 5%나 떨어졌습니다. 박수. 무려 중도층에서 국힘당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신 분 18. 중도층에서 국힘당의 지지율은 절묘하게 18%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층에서 44%, 무당층은 26%. 그냥 망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윤석열 파면 이후에 윤석열은 자주 설쳐져라. 김건희는 자주 잔인한 쏴 하면서 이런 막 돌아 활동을 해라 많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자주 비춰주고 계산책 하러 다니시고 자주 보여줘라. 제발 하루에 1%씩 뚝뚝뚝뚝 떨어질 것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비판을 해주고 싶습니다. 윤석열이가 이번에 14일 날 여러분들 1심 재판이 열리잖아요. 공판기일인데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퇴거할 때는 밖에서 손 흔들고 유한병을 하더니 법원 갈 때는 지하주차장 기어 들어가냐 이 나쁜 새끼야? 진짜 비열한 새끼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법원 갈 때도 내란이 정당화시키고 싶으면 법원 갈 때도 당당하게 출입구로 가야죠. 이거를 허용해주는 법원도 정신 차려야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이 처음이랍니다. 왜 윤석열은 뭐든지 윤석열에게만 처음입니까? 응? 특혜죠, 특혜. 응? 처음이래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재판받는 새끼. 그것도 가장 헌법을 파기하고 헌재에서 명확히 파면이 됐고 헌법 파괴자의 내란 수괴를 왜 대우해 줍니까? 응?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피고인이 처음이랍니다. 이게 경호처가 요구를 했더니 경호처 요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응? 하여튼 하여튼 이 자체가 글러 처먹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늘 조국혁신당 같은 편이라고 얘기했죠. 제 방에서. 그리고 나는 진짜 나는 욕을 먹어도 좋은데 조국혁신당이 국힘당이랑 국힘당의 이중대야? 왜들 그렇게 조국혁신당 못 잡아봐갖고 난리를 치냐고. 봐봐. 조국혁신당은 적어도 윤석열 파면에 공이 있고 민주진영의 쇠빙선 역할을 했잖아. 얘네들이 이번에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해갖고 욕은 처먹었지만 후보 안 낸답니다. 혁신당 독자 대선 후보 선출 안 한다. 야권 유력 후보 총력해서 지원하겠다. 이재명 당대표 총력 지원한대요. 이런 자꾸 조국혁신당 민주진영 갈라치는 이 파리 새끼들. 선거 때 되니까 여러분들 파리 새끼들이 들끓는데 이런 정당 없어요. 원래 정당은 후보를 내죠. 후보 안 낸다고 선언하고 야권 유력 후보 총력 지원한다라고 이재명 당대표 총력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편이죠. 당이 틀리잖아요. 당이 틀리지.
동지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라서 민주당이 때로는 말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싸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라는 거대 함정에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칼은 장검이에요. 장검. 이 검을 빼는 것도 힘들지만 이 장검을 빼는 순간은 뭔가를 내리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 정당이잖아. 그럼 뭐야? 단검이야. 뺐다 꼈다 뺐다. 이 새끼 찔러?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죽여? 얼마든지 해. 응? 한번 단검이라서 뺐다 넣었다 뺐다 이게 좋아. 그래서 국힘당 조직기가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쇠빙선 역할을 한다 그랬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적어도 독자적인 정당인데 야권 유력 후보 총력 지원한다. 그냥 이재명 당대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재명 당대표 이제 대통령 되면 조국혁신당이 야당이 되잖아. 조국혁신당 협조 받아갖고 국힘당 싸워야지. 벌써부터 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발 이런 조국혁신당 욕하고 민주당이랑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 그런 애들은 민주정 방송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이재명 당대표 입으로만 지지하는 새끼들이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망가질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새미래 민주당? 이낙연이 또 반 이재명 시즌 2 시작했죠. 반 이재명 시즌 2를 시작했는데 쟤네들 국힘당과 연대도 이제 불사하겠다. 이건 본래 이미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일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낙연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 선언했어요. 이번만 특출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반 이재명만 없으면 된다라는 심보를 갖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쵸? 이번에만 얘네들이 국힘당과 연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방송에서 늘 얘기했듯이 이낙연은 국힘당 이중대예요. 즉 새미래 민주당은 이제 국힘당 이중대로 전락을 했고, 이 새미래 민주당 이낙연을 추대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대선 이후의 구도를 보는 겁니다. 즉 이번에 새미래 민주당이 뭐 대선 때도 국힘당의 후보를 뭐 연합으로 뭐 추대, 지금은 이제 야당 여당이 없죠. 윤석열이가 이제 파면돼서. 이거는 제가 보면요, 결국은 뭐 개헌정당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란정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제가 용어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뭐 개헌연합,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하죠. 내란연대라고 부르십시오. 알겠죠? 내란연대. 좋죠? 무조건 제가 오늘 바로 이거 딱 보면서 얘네들 내란연대, 내란연대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뭐 개헌연대, 반 이재명 연대라고 얘기할 때 내란연대. 여러분들 좋죠? 이거 워딩 싸움이에요. 무조건 내란연대. 어디 가서 저것들이 무슨 짓거리 하면 내란연대. 국힘당 새미래는 국힘당 이중대, 내란연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뭘로 하자면 새미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낙연이는 이제 대선 지지율이 나오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이재명 반 이재명 연대, 내란 연대를 통해서 국힘당 새미래 민주당, 뭐죠? 민주당은 왜 써? 새미래 국힘당이라고 써야지. 뭐 이렇게 다들 뭉쳐갖고 반 이재명을 해갖고 지네들끼리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국힘당이 이번 대선에서 필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국힘당이 이번 대선에서 필패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분열이에요. 그렇죠. 이건 지네들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윤석열 탄핵당하면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던 국힘당 의원들,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의원들, 이건 말은 안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서로 지금 죽이고 싶거든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언론에서 제대로 안 비춰줘서 그러죠.
친윤도 다 찢어졌어요. 보세요. 친윤 다 찢어졌습니다. 홍준표. 문수영은 그 탈라반이요, 탈라반. 그래 홍준표가 김문수를 저격해. 그렇죠? 나경원이 홍준표를 저격해. 지네끼리 친윤에서도 지네끼리 싸워요 또. 그럼 저쪽에 친한은 어때요? 응? 친한,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이쪽도 또 다 찢어져 있어요. 이 정당은요, 경선 딱 끝나면요 이제 분당 탈당 소리 나오고요, 대선 딱 끝나갖고 지잖아요, 전부 무소속 배지 던지고. 왜? 잘못하다가 위원정당. 제발, 나는 제 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딱 대통령 되고 법무부 장관, 강력한 법무부 장관 누군가가 되겠죠. 되면 바로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죠. 저의 플랜을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이따가 굿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종원 집권 플랜. 이재명 당대표가 집권했을 때 원외 게테르트가 뭘 할 거냐? 위원정당 심판 청구. 그러면 올해 안에 위원정당 심판이 나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108석이 다 날라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108석 선거를 다시 하는 거지.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이 돼. 그러면 우리의 입맛에 맞는 개헌을 하는 거지. 그쵸? 좋죠. 위원정당 심판 청구가 단순히 정당을 해산하는 게 아니라 108석을 다 날려버리잖아. 여러분들 108석이 다 날라가요. 위원정당만 되는 순간 어떤 게 되냐면 저기 비례까지 다 날라가요. 그러면 2026년에 지방선거에 거의 미니 총선이 돼요. 그러면 뭐 대구나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지만 부산이랑 서울에서 뺏겼던 데를 다 찾아오면 민주정이 200석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국힘당이 이거를 알까 모를까? 저는 무조건 왜 위원정당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 배지 날라갈까봐 다 대선 끝나고 탈당합니다. 미리 탈당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내란 사태 때 소급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때 소속이었던 정당. 그러니까 무조건 위원정당 심판 청구를 하는 순간 저쪽은 혹시나 자기 지역구 날아갈까봐 저쪽은 대선 끝나면 그냥 오합지졸이고 국민의힘이라는 것도 문 내리겠죠. 그럼 또 무슨 힘 될까? 내란의 힘. 좋네, 당명. 예, 또 국민의힘 쌌다 내립니다. 딱 내리고 이번에는 내란의 힘. 그래갖고 또 모이세요, 내란의 힘. 내란의 힘. 만들 거예요. 응? 진짜 여러분들 위원정당 심판 청구만 들어가도요 이거 저쪽에서 난리 나요. 왜? 방어 못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드리죠. 쟤네들은 지금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왜 반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왜 할까? 대한민국 헌정사상 189석과 대통령 권력이 시작하자마자 있는 정권은 한 번도 없었어요. 189석이면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위원정당으로 날리기까지 하면 또다시 단독 200석을 얻을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응? 윤석열인 지복을 걷어 찬 놈이잖아요. 헌법재판소장 9명을 자기 임기 때 다 임명할 수 있었는데 2년 쫓가다 하다가 이제 쫓겨나는 바람에 이재명 당대표가 나머지 헌법재판소장 지금 누구죠? 요번에 임명된 3명들 빼고는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퇴임하기 전까지 다 임명해버립니다. 신나죠? 문영배, 이미선 퇴직하는 사람 6년 차례서 하죠. 그 다음에 퇴임하는 사람이 김영두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재명 당대표가 다 임명해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헌법재판소 그 조한창 누구죠? 조한창 누구예요? 정영식, 김복형 3명 빼고 이재명 당대표가 6명을 다 임명할 수 있어요. 나중에. 진짜라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밀에 이거 사실 관심 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관심 전혀 줄 필요 없고 얘네들은 그냥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의미심장한 얘기했어요. 국정원장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 의지가 있냐? 이건 누가 봐도 민주당에게 시그널을 준 거죠. 국정원이 뭔가를 꾸밀 확률이 높다. 선거를 앞두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누가 봐도 김건희 라인이잖아. 그쵸? 저는 홍장원 이런 분들 민주당 딴 거 없이 이재명 캠프에 여러분들 영입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조태용이가 여러분들 국정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 근데 비상기업 당시 국정원의 CCTV는요 최고 보안 시설입니다. 국정원의 CCTV는 최고 보안 시설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힘당 의원들에게 제공을 하는 놈이에요. 이놈들이 국정원 최고 보안 시설인 CCTV를 국민의힘에 제공하는 놈들이에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 누구? 홍장원. 이걸 막을 사람 누구? 홍장원. 저는 이번에 홍장원 차장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얘기 좀 할게요. 조금 이따 합시다. 1부 좀 끊고 갑시다. 네, 여러분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건 뭐냐면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캐치플레이드예요. 슬로건입니다. 대선 슬로건. 먼저 민주당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14일까지 이제 경선 과정을 이제 마치고 이제 경선의 16일부터 돌입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룰이 6명이 대통령 후보가 넘을 경우에는 1차 컷오프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저번에도 우려했듯이 6명의 대선 후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김부겸은 안 나온다 그랬고 많이 나와야 한 4-5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쪽은 거의 내란의 힘은 내란 연대가 꽤 많이 나오죠.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이재명 캠프 무슨 캠프 막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리면 윤호중 5선 의원이 총괄본부장, 3선의 강훈식, 그 다음에 공보단장과 종합상황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박수현, 그 다음에 한병도, 그 다음에 TV도론장.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개파색을 오히려 친명색을 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눈여겨 보실 게 있습니다. 캠프 전략을 짜는 자리가 뭐냐면 정무전략본부장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캠프 전략을 짜는 정무전략본부장. 여기에 누구냐면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이 됐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해식 의원이 됐다. 그 다음에 윤우덕 4선의 친명 윤우덕 의원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정책본부장을 맡고 친명 성향 초선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캠프 대변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경선 규칙 이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당원 50%, 당원 조사 50%, 여론조사 50% 잠정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부터는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해야 될 일. 지금 여러분들 국힘당의 사실 가장 골칫거리는 뭡니까? 윤석열입니다. 경선에 통과할 자신이 없는 새끼들이나 극우들을 끌어들여서 경선에 참여시키려고 하죠. 극우들이 사실상 이제 경선에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자체가 뭐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는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죠. 근데 그들의 힘이 진짜로 당내 경선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적대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힘당의 이번 대선 경선판에 윤석열이가 사실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 엑스맨이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스타일은요, 파면이 됐다고 해서요 서초동 지 집구석에서 숨죽이고 있을 인간이 아니죠.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여러분들 서초동 자택에서 지네들이 숨죽이고 있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뭔가 대선에 영향을 끼치고 나름 콩나라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메시지를 자꾸 날릴 거예요. 이럴 때마다 정치는 역설적이에요. 윤석열이가 국힘당 대선의 경선에 영향력을 끼치면 끼칠수록 반대 극부가 부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상하냐? 이재명이 부각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국힘당 대선의 그림자가 보이면 보일수록 이재명이라는 대악마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또다시 어게인 윤석열 대 이재명 선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힘당 내에서 여러분들 어떤 소리가 사실 도냐면요. 제가 국힘당 의원들이나 이쪽에 보좌진이나 이쪽에 취재를 해보면요. 이번 선거 해보나 마나다 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숙제를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쳐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이번 대선에 참여를 하죠. 첫째, 내란 세력의 청산. 그리고 양극화된 정치 세력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대통령의 자리는 그렇게 우리나라는 통합 안 됩니다. 단죄만이 통합의 지름길입니다. 봐준다고 통합된다? 천만의 말씀. 단죄하면 통합됩니다. 내란 세력 척결은 통합의 지름길이고 통합의 시작이에요. 죄를 묻지 않으니까 그들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저는 내란 세력 청산, 국민 통합이라는 거창한 이재명 당대표에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청산하면 통합됩니다. 그렇죠? 청산하면 통합돼요.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윤석열이가 파면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51대 49의 선거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윤석열은 엑스맨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냐면 윤석열이 극우들을 이용해서 서부지법 사법폭동의 배후자로 지목되는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서 민주진영이 여러분들 헌재 심판이 늦게 선고되면 늦게 선고될수록 지금 지금 민주진영 지지층 결집 누가 시켰어요? 윤석열이 시킨 거예요. 와닿지 않아요? 중도층 민주당 지지하는 거 누가 시켰어요? 윤석열이 시켰어요. 지금 대선 여러분들 50일 남았어요. 사전선거 40며칠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민주진영은 이렇게 지지층이 똘똘 뭉쳐있냐? 내란 세력들이 활개를 치면 칠수록
국힘당의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이면 볼수록 국민들은 분노하고, 특히 오늘은 저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윤석열 퇴거. 만약에 21대 대통령 선거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중요했던 순간이 무엇이냐? 윤석열의 퇴거. 국민들에게 사실상 화병나게 하고 불사르고 나갔던 반성 없는 윤석열, 결국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는 것이다. 파면으로 윤석열을 심판한 게 아니라, 그쵸? 파면으로 윤석열의 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정권 교체로 윤석열을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압도적 정권 교체 가장 중요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내란 세력 청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60일 이후에 53일 이후에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랬던 체증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저는 이런 불의한 정권에 단 한 번도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역사적이로나 민족주의자고 진영주의자이죠. 이런 윤석열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 반드시 이재명 당대표가 그들을 구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승진시켜갖고 임성근 사단장이 있던 그런 사단장으로 반드시 진급시켜서 불의에 맞서서 싸우면 반드시 좋은 대가가 돌아온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강조했던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 그리고 그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드는 과정,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단죄도 중요하지만 그 불의에 맞서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 그 사람들이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들이 보상받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승리를 저는 후대에게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의에 저항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만큼 그 가치가 인정받고 그들의 숭고한 저항 정신이 반드시 국민들이 알아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이런 사람들 바로 국정원장 만들어줘서 제대로 된 나라,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도 잘못된 지시를 하면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딸랑이 짓 하면서 승승장구하면서 한덕수 같은 새끼들은 반드시 내란 공범으로 처벌을 하되, 저는 이런 분들 반드시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모르는 척하고 그 자리 유지하면서 한덕수같이 내란 대행을 하면서 호의호식하고 관용차와 법인카드 쓰면서 지낼 수 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고,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정의의 편에 섰던 사람들 반드시 우리 민주진보에서 잊지 말고 이들에게 저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꼭 여러분들 우리가 잊고 싶지 않은 거, 비록 잘못을 했지만 끝까지 저들에게 회유당하지 않고 끝까지 정의의 편에 섰던 곽종근 사령관님, 이런 분들 3스타 특전사령관에서 적어도 4스타 진급하면서 합참의장이라는 양심 있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 분명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방첩사 여인형 이런 인간들과 다르게 분명히 공격당하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거라 알면서도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끝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다라면서 바른 말을 했던 사람들, 반드시 정의의 편에 서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이없이 국회의원 배지 날아가는 분들 반드시 명예회복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조작 수사에 따라서 특히 조국 장관 아들 인턴십 때문에 배지 날리시는 최강욱 의원님,
공수처장 만들어 갖고 검찰 조지는데 1등 공신으로 만들어야 돼요. 최강욱 공수처장 만들고 국회가 공수처를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편성을 해주고 인원을 충원을 해줘서 검찰이 벌벌벌벌 떨게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했던 모든 악행들을 공수처에서 저는 조져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 정말로. 저는 이것도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대한민국 해방 후에 단 한 번도 독립운동가들을 예우하지 못했고 해방 후에 단 한 번도 민족성을 회복하지 못했고 단죄하지 못했고 이런 슬픈 역사를 이재명 당대표님은 이번에 사실 너무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중도 실형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어떻게든지 한 번은 작살내고 저는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의 속마음을 압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 사람이에요. 그 혁명적인 변화라는 것은 단죄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비록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경제와 실용을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양극단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반민족 행위자들이 권력을 잡고 그들이 정치 세력화 시켰고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돈과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작살 한번 내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반드시 노은결 소령의 의문의 테러 진상을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의문의 테러를 당해서 이런 소리 소문 없이 당했던 분들 반드시 저는 이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뭐 센 사람, 강경파 뭐 이런 게 아니라 국민 통합 쉬워요. 죄 지은 놈 죄값 물고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 사면해주고요. 정의가 승리한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면요. 자연스럽게 불의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늘 불의를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화된 거예요. 박정희의 18년간, 이승만의 12년간의 독재 정치를 미화시켰던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역자들을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정희는 죽었어도 박정희 18년 동안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부역자들 그 부역자들을 단죄하지 못했잖아요. 그 부역자들이 슬그머니 전두환과 손을 잡고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죄 지은 놈들이 출세하는 나라 누가 정의롭게 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나쁜 거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응? 늘 그런 교육을 시켰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손해보고 용기 내서 바른 말을 했더니 피해를 입고 이런 잘못된 사회가 어떻게 정의를 논하고 어떻게 공정을 논하고 상식을 논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에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옳은 일을 한 사람들한테는 상을 줄 수 있는 정의의 역사를 만드는 시작이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녹화를 할게요.